모평균의 추정에 대해 알아볼 건데, 모평균을 추정하는 이유는 모집단의 표본이 너무 많아서 모집단의 표본 하나하나를 다 조사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야. 그렇다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몇 개 있지. 바로 표본 평균이라는 건데, 표본 평균이 무엇이냐면 모집단 내에서 일정한 개수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표본들을 뽑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4개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모집단 안에 있는 표본을 이렇게 4개를 뽑아서 요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지. X바라는 걸 사용해서 이것이 표본의 평균이라는 걸 표현해줘요. 첫 번째로 만든 거니까 옆에다가 1을 하나 써주고, 요렇게 또 한번 4개를 뽑아보자. 그래서 그들의 평균을 구해. 이번엔 두 번째 거니까 2를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동일한 개수씩 뽑아내서 그 표본들의 평균을 만들어주는 거야. 표본 평균을 만들어내면 그 표본 평균들은 하나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고, 그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 가운데에 표본 평균에 평균이 들어가는데 그 값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야. 그럼 우리는 모평균을 왜 추정해야 하는가? 원래는 모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 평균으로 그 모평균이 어디쯤 있겠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잖아. 불확실한 걸 추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m의 값을 모르는데 표본 평균 하나를 잡고 그것에 오른쪽 왼쪽으로 동일한 간격만큼 떨어뜨려서 구간을 하나 잡아. 이런 식으로 x1, x2도 한번 잡아보자. 요걸 기준으로 동일한 간격만큼 양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구간을 잡는 거야. x3도 잡아.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간격을 좌우로 펼쳐서 구간을 하나 잡아. 이렇게 구간을 100개를 잡았을 때 99개의 구간이 모평균 m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95% 신뢰 구간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런 간격을 잡아서 모평균 m이 100개 중 99개에 들어간다 라는 걸 확인하면 그 모평균의 값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모평균의 추정 문제에서 m의 범위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야.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100마리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50이 되었다.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무게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십시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있을 때 어떠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어주고 또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구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을 100개 했을 때 그중 99개가 평균을 품으려면 그 평균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야 하겠느냐라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야.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말을 모평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모평균은 딱 가운데 있어. 그렇다면 내가 굉장히 생뚱맞은 저쪽의 표본 평균에서 어떠한 구간을 잡아주면 당연히 모평균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겠지. 그렇다면 이 표본 평균 자체가 모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잘랐을 때 95% 안에 있는 표본 평균들을 골라서 좌우를 구해줘야 이 아이가 계속 그 구간 내에 들어가겠네. 그렇다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 사이의 거리 차는 1.96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다시 말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할 거라는 거지. 왜 하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냐? 평균을 중심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가면 이 부분의 넓이가 0.475가 돼서 절대값 개념으로 보았을 때 양쪽 부분의 넓이가 0.95가 돼서 95%의 표본 평균이 모여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이 문제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 사이의 차가 1.96 곱하기 10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방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m이 0.98 플러스 150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0.98 플러스 150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은 뉘앙스 차이가 있어. 뭐냐면 물고기 36마리를 추출해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32고 표준 편차가 3이래. 위의 문제에서 보면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표준 편차가 5다 라고 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예 대놓고 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뽑은 36마리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와 있지. n값이 3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이걸 시그마로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m-32가 작거나 같아야겠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보다. 얘를 풀면 m의 범위는 31.02보다 크거나 같고 32.98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답은 2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모평균을 이용해서 n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절대값 모평균 마이너스 표본 평균의 값이 신뢰도 95%이기 때문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인 상태가 돼야 하고 절대값을 벗기면 m의 범위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플러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x바가 돼야 할 거야. 이 값이 45.9이고 이 값이 38.08이라고 했으니 연립방정식으로 두 식을 빼주면 x바가 소거되면서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45.92 마이너스 38.08이 되겠지. 이걸 계산하면 n값이 25인 걸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지.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거리의 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k가 되게끔 한번 추정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m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야. 길이라고 하는 건 큰 것에서 작은 걸 빼주면 나오는 개념이지.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루트 n분의 2 시그마 곱하기 k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에서 크기가 256인 표본을 추출해. 신뢰도는 99%야. 둘 사이의 차는 길이를 물어보는 거라 그랬지. 루트 n분의 2 시그마 곱하기 99%니까 2.58로 들어가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n값의 범위를 구하는 유형을 보도록 하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을 했대. n개를 뽑았고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1.5시간 이하가 되게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식을 x바랑 m을 빼면 원래 현재 95%이기 때문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나와야 하잖아. 근데 그 차가 5시간 이하가 돼야 한대. 이게 5시간 이하가 되게 하려면 당연히 얘 자체가 5시간 이하가 돼야겠지. 그래서 요만큼을 풀어주시오 라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야. n의 범위는 384.16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신뢰 구간의 형태를 보고 과연 몇 프로 신뢰도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문제야. 풀어보자. 식을 이 상태로 두지 말고 x바를 식 전체에 빼서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이 7분의 0.98 곱하기 시그마인 형태로 바꿔보도록 할 거야. 49개를 이미 추출했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얘는 7분의 시그마 곱하기 0.98로 바꿔 쓰는 게 모양을 알아보기에 훨씬 좋겠죠. 0.98은 확률이 0.34니까 모평균으로부터 오른쪽 왼쪽으로 7분의 시그마 곱하기 0.98만큼 움직이면 0.34, 0.34의 확률을 담을 수 있어서 68%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답은 5번인 거죠. 모평균의 추정 마지막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b-a 형태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2 시그마 곱하기 k로 구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루트 n 값이 클수록 길이는 짧아질 것이고 시그마 값이 클수록 길이는 길어질 것이고 k 값이 클수록 길이가 길어지겠지. 이걸 요약하면 시그마와 k에 관해서는 비례 관계에 있고 루트 n에 관해서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